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착석해 주시면 저희 IR 피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계신 분들께서는 바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IBK 창공기업들의 IR 피칭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13개 기업이 IR 피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행사는 총 3부로 1부에는 5개 기업, 2부는 4개, 3부에는 4개 기업이 피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1부 피칭 세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팀은 로보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보스는 도축 공정의 AI 기반 자동화 로봇을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로보스의 박재현 대표님을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보스 대표이사 박재현입니다. 로보스는 슬로건처럼 로봇과 AI 시스템 플랫폼 리더가 되기 위해서 로봇 업계의 보스가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은 AI 기업들이 그다음에 로봇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기술의 패권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 로봇의 이런 기술들은 사실은 이런 기업들과 차별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비정령 생체 AI 기술을 가지고 도축 공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로봇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피지컬 AI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2022년 저희가 4월에 법인 설립해서 만 4년 만에 상용화 서비스 매출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로보스의 어벤져스 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AI 기술 엔지니어, 그다음에 도축 공정의 해석 기준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수의사, 그리고 육가공 전문 이런 박사님들이 모여서 로보스의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로보스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PLM 시스템에 저희가 이전에 경험했던 가전, 로봇, 모바일 플랫폼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융합해서 신규 공정 로봇들과 시스템들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로보스의 비정형 생체 AI입니다. 라이다 스캔을 통해서 생체를 스캔하고 만들어진 3D 데이터가 완벽하게 로봇이 제어하기 위해서 이 반복의 과정들을 저희가 라이다 스캐너만 가지고 도축장에 매일같이 살면서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연간 약 250일 도축장 다니면서 만들어낸 기술, 사실은 진입장벽도 높을 뿐더러 생체가 중량이 크기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부분들을 잘 제어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사실은 제가 창업하기 전에 육류 제조는 당연히 기계식 자동화나 공정 자동화 되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축장을 제가 현장에 가봤을 때 정말 많은 인력난과 운영난을 겪고 있고 현재 사람들은 평균 작업 인원들은 평균 연령이 50대, 60대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연간 60kg의 고기를 먹고 미국인들은 연간 120kg 고기를 먹을 정도로 육류 중심적으로 식습관이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육류 제조에는 변화를 이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와 같은 이런 육류 소비, 생산의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조차도 이민들, 저임금 노동자에 의해서 생산이 돌아가고 있고 최근에 많은 이민 노동자들이 정책적으로 차단당하면서 많은 생산지의 로봇 기술들이 빠르게 전환이 돼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1,800만 마리의 도축을 하는 전국의 약 100여 개의 공장들이 현재는 약 66개 도축장으로 통폐합되고 있습니다. 거점 도축장으로 생산지가 빠르게 변환되고 있어서 사람 중심적으로 제조를 하던 이런 도축장들이 AI 로봇으로 빠르게 전환이 필요한 부분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로보스의 AI 로봇 기술이 이런 기술이 부재한 이런 글로벌 육류 시장에 빠르게 저희가 신기종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창업 초기에 만들어낸 공정 로봇들이 매년 신기종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22조 이상의 플랫폼 서비스를 가능한 형태로 기술을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로봇의 기술 엣지입니다. 경쟁사가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런 기계식 자동화 솔루션들을 AI 융합해서 완벽한 가동률, 그 다음에 반드시 로봇이 제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수율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로보스가 최초 개발한 네커터 로봇입니다. 항정살을 최적 수율을 만들어내기 위한 경추마디를 제어하는 이런 위치 탐색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기술들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로보스가 개발한 복부절개 로봇입니다.
한국인들이 사랑하는 삼겹살, 내장 부분의 수율을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한 최적의 경로 제어하기 위한 AI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로보스가 개발한 가장 고하중, 그다음에 가장 터프한 기종의 로봇이 이분도체 로봇입니다. 척추표를 정확하게 이분할하고 예능실로 보내기 위한 가장 마지막 공정인 만큼 생산성, 수율 개선 이런 부분이 반드시 AI 기술과 융합돼서 서비스가 되어야 됩니다. 로보스는 매년 신기종 로봇들을 개발해내고요. 내년까지 방열 로봇, 내장 적출 로봇까지 개발이 되게 되면 도축장은 이제는 무인화 솔루션 로봇으로 제조가 되게 됩니다. 현재 농협 양존조합, 그다음에 농협 계열사들을 통해서 로봇의 활발한 POC와 매출 실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로봇의 성장은 도축 공장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도축, 육가구, 물류자동화까지 확장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 전체를 제어하는 거에 AI 소프트웨어와 로봇 기술이 적용되게 됩니다. 비정형 생체 기술을 저희는 비정형 생체 기술을 도축 공정에만 적용한 게 아니라 새로운 공정 그리고 고객사가 원하는 커스텀 공정 로봇까지 개발해서 농식품 제조 그리고 물류 자동화 프로젝트까지 저희가 빠르게 추진을 해내고 있습니다. 로봇은 단품 공정에서 시스템 매출 그리고 이제는 도축 전체를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는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에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매출을 진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체 도축장, 육가 공장이 90%가 AI와 로봇으로 제조되는 그 시대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로봇의 매출 포텐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단품 매출 그리고 시스템 매출을 실적에 머물렀다면 올해는 본격적으로 300억 매출을 목표로 해서 공장을 디자인하고 글로벌 매출 스케일업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국과 캐나다 매출이 저희가 가시권에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매출 성장과 기술 성장을 통해서 기술 통해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는 전략으로 성장을 해내고 있습니다. 국내와 해외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약 7조의 시장을 저희 솔루션으로 단독적으로 성장을 시키고 있는 이런 솔루션 기업입니다. 현재 시리즈 B라운드 250억 펀딩을 저희가 목전에 두고 있고요. 포스트 밸류 1,000억으로 클로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NH증권과 상장 주관사 계약을 하고 있고 기업 가치 3,000억 이상으로 코스닥 상장을 진출을 저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생체 로봇 기술로 농식품 자율 제조의 기준이 되는 로보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도축 공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로보스였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에이비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이비스는 AI 기반의 암 정밀 진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에이비스의 이대홍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암 진단 및 치료 혁신을 위한 병리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 주식회사 에이비스의 대표 이대홍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병리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실까요? 병리는 채취된 조직을 육안을 통해 현미경으로 분석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암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들을 추출해낼 수 있는데요. 이 병리의 진단 과정들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약 100여 년간 현미경으로만 봐왔던 이 병리 진단 과정들이 디지털 병리라는 시스템들이 도입되면서 더 이상 유리 슬라이드를 현미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통해 진단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진단 과정들이 처음으로 FDA라고 하는 곳에 승인을 받은 게 불과 2017년입니다. 8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굉장히 빠르게 이런 병리 시스템들은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리라는 분야의 진단에 있어서의 미충족 수요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요 왼쪽에 보이시는 사진이 병리과에서 실제로 진단한 암세포들이 있는 사진입니다. 여기 안에서 암세포들을 걸러내고 그리고 염색된 세포들을 확인하는 것들이 병리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일인데요. 저 안에 있는 수많은 암세포들 중에 염색된 암세포를 정확한 수치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한다면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 다 조금씩 다른 결과들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조직 영역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전체가 딱 하나의 유리 슬라이드라
거기에 국소 부분이었다고 하고 전체 부분들을 유리 슬라이드에서 판독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과정들을 사람이 모두 동일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수치가 암 환자들의 치료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네, 이 왼쪽 그림에서 파란색, 빨간색 점 찍힌 것들이 보이시나요? 저 세포들이 암세포들입니다. AI를 통해 이런 암세포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슬라이드 안에서의 세포들을 찾아서 시각화해주고 리포트로 만들어주며 이에 대한 이런 정량적 수치를 제공한다고 한다면 이것들이 미래에 어떤 정밀 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에이비스에서는 퀀티라고 하는 제품을 통해 이러한 지원들을 함으로써 암 환자의 맞춤형 치료를 위한 필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치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살펴보면 이 동반 진단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암 치료를 한다라고 했었을 때 1세대 항암제인 일반 항암제 같은 경우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모두 죽이는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그 이후에 나오게 된 2세대, 3세대 항암제들의 핵심은 바로 이 바이오마커입니다. 마커를 통해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맞춤형 항암제를 쓸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여기서의 이 맞춤형을 위해서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정량적인 병리 수치를 뽑아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다양한 항암제들이 등장하면서 그리고 이 항암제들이 바이오마커를 통해 치료 가능한 환자들을 선별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거기에 반해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이 나오다 보니 각각의 다른 진단 방식들 그리고 그러한 암세포들을 구분해야 되는 병리 진단들이 복잡해지면서 이런 진단 일치도라고 하는 병리 의사들 간에 같은 결과를 내야 하는 수치들이 점점 안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고 정량적인 수치를 뽑아낼 수 있는 AI 기술이 있다고 한다면 이를 통해 정밀한 의료를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위해 저희가 개발한 퀀티라고 하는 제품은 전체 조직 슬라이드를 1분 내로 분석하고 그 안에서의 암세포와 비암세포들을 판단하고 염색, 강도 등을 찾아낼 수 있게 하는데요. 이 과정은 현재 병리과 의사들이 진단하는 진단 가이드라인과 동일하게 움직입니다. 즉 본인들이 원래 하던 액션들을 AI가 그대로 해주고 거기에서의 일관된 수치들을 통해서 진단을 내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이고요. 이 소프트웨어는 식약처 의료기기 인허가를 작년 9월 완료해서 현재 종합병원들에 공급하고 병원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 앞에서 말씀드렸던 암 환자를 더 잘 선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제품을 통해 이 에너투라고 하는 항암제와 연계되어 에너투가를 사용할 수 있는 전체 환자 10명 중에 9명을 저희 제품으로 선별할 수가 있고요. 이를 통해 암 환자들은 더 많은 치료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총 4개의 바이오마커에 대한 인허가 획득을 완료했는데 지금 바이오마커에 대한 확대들 그리고 암종에 대한 확대들을 통해서 통합적인 다양한 바이오마커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AI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병원들이 이러한 제품들을 쓰기 위해선 수가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즉 제품을 썼을 때 병원들의 매출을 발생시켜야만 하고요. 이를 위해 저희 제품은 KI67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4개 중에 한 가지 바이오마커에 대한 수가들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즉 병원에서 환자들을 진단을 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것들을 저희 회사와 쉐어하는 구조이고요. 이를 토대로 현재 8개월 만에 저희는 총 12개의 종합병원의 제품 공급을 완료를 했고 약 10여 개 병원의 제품 POC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빠른 성장을 위해서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들과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저희는 필립스라고 하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2017년에 첫 FDA 진단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허가를 획득한 헬스케어 기업과의 제품 공급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을 해서 해당 스캐너와 이런 소프트웨어가 같이 연동돼서 병원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에너투라고 하는 항암제에 대해서 같이 협업하고 임상시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공동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2021년 설립을 해서 약 2년 정도 제품 개발을 위한 R&D 기반을 확보하였고 그걸 토대로 2023년 시드 투자 그리고 24년 프리A 투자를 통해서
아주 크지 않은 모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제로 임상단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에는 총 9명의 병리과 의사들이 풀타임으로 근무하면서 이 제품들의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제품에 대한 정확도, 임상에서 정말 쓸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토대로 저희는 다양한 AI 기술들을 보유하고 이에 대한 학술지들을 발표하면서 기술력 그리고 의학적인 전문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수많은 의료 AI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병리라는 분야는 단순한 암에 대한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같이 영역들을 넘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 굉장히 차별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에이비스는 이러한 진단과 치료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AI 병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정밀 의료를 선도하고자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발표 고맙습니다. 우수한 기술력으로 정밀의료 분야의 혁신을 선도할 에이비스 만나보셨습니다. 다음은 한국 딥러닝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국 딥러닝은 각 산업에 맞춤형 시각 데이터 처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한국 딥러닝의 김지연 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딥러닝 대표 김지연입니다. 네, 저희 한국딥러닝은 2019년 설립된 비전 AI 기업으로 특히 문서 인식 분야에서는 지금 가장 높은 인지도를 가진 기업 중에 한 곳인데요. 저희의 인공지능은 KT, 경기도, 현대, 국세청 등 80개 이상의 기관과 기업에 도입되어 실제 대중에게 활발하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시각 처리 특허 13건을 기반으로 독자적인 라지비전 LLM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을 바탕으로 ARM의 에코시스템 멤버 그리고 엔비디아의 인셉션 패밀리사로서 글로벌 인공지능 기업으로도 도약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풀고 있는 문제는 세상 모든 조직의 가장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고통을 해결하고 있는데요. 지금 인공지능은 아시다시피 LLM으로 자본이 바짝 몰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까 부스에서도 은행장님이랑 잠깐 대화를 했는데 기업은행에서도 자체 LLM을 구축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자체적인 LLM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LLM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은행에 있는 모든 내규라든지 법령, 약관 같은 것들을 쫙 이제 LLM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마크다운화를 해서 변환해주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AX, AI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키워드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한국 벤처 투자 같은 경우에는 매년 연말이 되면 12월마다 그 피투자사의 주주 명부를 받아서 그 주주 명부에 변동된 주식의 수와 또 주주들을 수기로 엑셀로 업데이트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듯 지금 어떠한 한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지금 문서에 관련된 거는 산업에 상관없이 모든 업무가 문서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의 OCR이라든지 GPT 같은 기술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OCR은 보시는 것처럼 문서에서 텍스트만 쭉 추출해주는 기술이라서 저희가 필요한 이제 문서 구조화랑은 조금 거리가 있고요. 또 GPT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대 언어 모델이기는 하나 고정된 반복되고 고정된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기에는 방향성이 좀 다른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에서의 진짜 이런 반복적인 문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에이전트나 AI는 아직 나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업무에 실제 사용하는 문서들을 생각을 해보면 계약서, 견적서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다 비슷해요. 근데 회사가 달라서 디자인이 다른 경우가 우리가 쓰는 문서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서류도 저희 고객사에서 쓰는 선화증권이라는 문서인데요. 보시면 어떤 거는 인보이스 넘버가 여기 있고 어떤 건 여기 있고 어떤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존 문서이해 기술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으로 작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문서이해 기술은 위치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측 상단에 이름이 있는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을 시켰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데이터가 인공지능에 들어오면 잘 인식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할 때는 어떤 디자인의 문서가 들어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디자인의 문서가 들어오면 인공지능이 못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문서이해 기업들은 이런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수집을 했습니다. 최대한 많이 레이블링을 하고 최대한 많이 인공지능에 재학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 나 계약서 1종 자동화시키고 싶어 하면 드는 비용이 3억이었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난 문서 3개만 자동화해도 10억인데 이거 그냥 사람 쓰는 게 낫지 않아? 라고 ROI 회수에 대한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희의 가장 큰 페인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사전 학습 없이도 문서에 특화된 자체적인 라지 비전 LLM 기술을 이용해서 E2E 즉각 추론이 가능하게끔 하는 문서 이해 에이전트인 딥 에이전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딥 에이전트의 가장 큰 특징은 3제로라는 것인데요. 원래 기존에는 문서 이해나 문서 자동화를 위해서 많은 양의 문서가 필요하고 그것들을 다 데이터를 모으고 레이블링을 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는 이 데이터가 아예 필요하지 않게 됐고요. 그리고 별도의 사전 준비 기간이나 또 트레이닝 기간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E2E 즉각 이해를 하는 에이전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에이전트의 시장 반응입니다. 저희가 이제 출시한 지 2달 정도 된 기술입니다. 3월에 출시를 했고 3월에 시장 오픈했습니다. 어떠한 페이드 마케팅도 하지 않은 채로 2달 만에 약 70여 건의 고객 문의가 저희한테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한국벤처투자, 현대캐피탈, KT, 국세청 그리고 저번 주에는 우체국까지 저희가 실제 계약을 맞춰서 2달 만에 수주잔고 10.9억을 확보한 에이전트입니다. 제가 5년 넘게 OCR이랑 문서이해 비즈니스를 쭉 해오면서 한 번도 이렇게 고객의 반응이 뜨거웠던 적이 없었어요. 2달 만에 이렇게 대형 고객사들이 의사를 결정하고 계약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건 저희가 완벽하게 PMF를 겨냥한 기술을 이번에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트레이닝이나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66일이 걸리던 도입 기간을 10일로 2주 안에 80% 이상 줄여서 갈 수 있고 그리고 고객이 비용하는 부담조차도 확 줄어든 거를 바로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이 완성될 수 있었냐라고 하시면 갑자기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저희가 6년 넘게 쌓아온 데이터 그리고 1년 3개월 동안 비전 LLM이라는 기술에 몰두해서 연구를 한 결과물인데요. 저희의 한국 딥러닝 프론티어 VLM이라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론티어 VLM 모델은 문서에 특화된 VLM 모델인데요. 이제 기존 문서이해 기술 같은 경우에는 다 템플릿 바이 템플릿으로 하나씩 문서에 맞춰서 템플릿을 만들어줬어야 됐어요. 근데 저희 한국 딥러닝의 프론티어 VLM 모델은 대규모 트랜스포머 멀티 인코더를 기반으로 해서 요 이미지랑 이 문서 이미지에 대한 설명글 그리고 만약에 뭐 표가 있으면 표에 대한 레코그니션 셋들 이런 것들을 페어로 VLM에 학습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러면 VLM에서는 이제 서명, 소속, 직위 추출해줘라고 하면은 여기에 맞는 답변이 사전학습 없이도 바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고요. 실제 사전학습되지 않은 문서 구조와 성능 비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저희 투자사가 투자를 검토하시는 분이 한번 넣어보고 싶다 그래서 엊그제 저희한테 던져주고 가신 문서예요. 저희가 사전에 학습하지 않은 문서고요. 그 문서를 구글, 로썸, 업스테이지에 업로드를 했을 때 일단 가장 큰 고객의 페인은 이 텀시트라는 게 없는데 템플릿에 근데 선택을 하라고 하네? 이게 1차적인 페인이에요. 인보이스야, 영수증이야 이런 것들을 묻는 건데 없습니다. 텀시트라는 건. 근데 일단 가장 비슷한 계약서로 선택을 해볼게요. 계약서로 선택했더니 구글 더큐먼트 AI의 결과입니다. 거의 읽지 못하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2개의 밸류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로썸이라고 최근에 1,000억 펀딩 마친 회사인데요. 이 문서이해 회사 같은 경우도 하나 읽은 거를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국내 업세이지 스타 기업이죠. 얼마 전은 아니고 한 1, 2년 전에 1,000억 넘게 여기도 투자된 곳인데 여기는 수작업으로 스키마를 정의하라고 뜹니다. 그리고 나는 수작업 스키마 정의하기 싫어라고 하면은 기존에 있는 폼에서 역시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하지만 저희 한국 딥러닝의 딥에이전트는 문서의 템플릿을 선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문서를 통으로 넣어서 에이전트의 드래그 앤 드롭으로 딱 던져주시면 이 에이전트에서 완벽하게 키와 밸류를 구조화해서 추출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기존의 위치 기반 레거시가 남아있는 데이터 학습 방식의 인공지능이냐, 아니면 새롭게 기존 레거시에 구애받지 않고 의미를 추론해서 갈 수 있는 VLM 기반의 문서의 기술이냐의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6년 동안 문서위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1억 장 넘게 모아온 자체 독자적인 한국어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마련이 됐고요. 이 데이터셋은 5년 넘게 내부의 데이터 옵스 E2E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고도화가 돼서 모여온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는 기존에 사용하시던 에이전트의 코드 한 줄로 바로 A2의 연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를 통해 현대캐피탈은 96%의 효용을 보셨고, 경기도청 같은 경우도 기존의 경기도청에 있는 모든 법령이나 보도자료 같은 것들을 저희 에이전트를 통해서 LLM 서비스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딥에이전트는 단순한 자동화 도구를 넘어서 RPA든 LLM이든 그 에이전트들의 가장 기반이 되는 근본적인 필수 에이전트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팀은 6년 전에 OCR부터 이제 문서의 에이전트까지 쭉 성장해온 부트스트래핑 팀이고요. 저희 재무리더님은 3일이랑 한영에서 회계사 하시다가 저희 조인하셨고, 기술리더님은 SCI급 비전 논문 2편을 일저자 쓰시고 저희 쪽으로 조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 김지연은 한국 딥러닝을 22살에 혼자 창업을 했고요. 그리고 설립한 지 4년 만에 매출 30억 원을 넘기고 계속해서 흑자 기업으로 유지한 리더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한국 딥러닝이 여기 계시는 모든 여러분의 업무를 혁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도화된 비전 AI 기술로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책임질 한국 딥러닝이었습니다. 네, 어느덧 이제 1부 마지막 순서만 남았는데요. 1부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팀, 위플로입니다. 위플로는 드론 전기차와 같은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의 자동 점검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위플로의 김의정 대표님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기 모빌리티 예지정비 솔루션 전문기업 위플로 대표 김우정입니다. 네, 위플로는 창업 3년 차에 접어들었고 성과를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이 개척하는 시장에서 국내의 사업화 사례를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을 확장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술력 입증을 통해서 약 100억에 가까운 R&D 자금을 확보했고, 상용화 사례를 통해서 올해 한 40억 매출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꾸준히 글로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좋은 파트너사들과 함께 지금 시장 개척을 위해서 사업화 가속화가 되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위플로의 핵심 기술은 이 미래 모빌리티를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센싱하는 기술과 이 판단하는 기술입니다. 이 두 가지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것을 저희가 독자 개발한 비접촉식 방식의 퓨전 센서가 이제 무인화, 자동화를 가능하게 하는 그 기술이고, 또 하나는 이 모빌리티에 특화된 이 버티컬 AI가 고객사의 그 각 분야에서 일하는 담당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모든 정보를 줄 수 있는 이 버티컬 AI가 두 가지 핵심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기 모빌리티에서 가장 안전하고 직결되면서 가장 대기업이 많은 돈을 쓰는 게 바로 이 구동계통과 이 외관부가 되겠습니다. 위플로는 앞에 이 핵심 두 기술로 이 안전에 관련된 이 구성품들을 진단하고 예지 정비하는 것이 저희의 주요한 그 진단 영역이고, 대기업은 이것을 진단하는데 비용 절감을 절실히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고객 사례를 통해서 고객의 페인 포인트를 풀어준 사례를 통해서 저희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드론을 제조하던 업체는 다 사람이 제조하고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통해서 장비화하고 제조 단계에서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걸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구조 설계와 시스템 설계에서 장비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만든 한국 최초의 사례죠. 그렇게 이제 고품질 데이터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앞단에서 하드웨어를 공급을 하고 뒷단에서는 이 모빌리티 특화된 이 모빌리티 온톨로지와 데이터 체계 그리고 이러한 그 정보의 체계화, 데이터의 체계화를 갖춘 버티컬 AI 모델을 만들어서 고객이 현재 제조 단계냐, 운용 단계냐, 설계 단계에서 원하는 정보들을 찾아내기 위한 LLM 기반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로 드론과 AAM과 전기차 분야에서 고객사들의 ROI를 획기적으로 줄여준 사례가 있고 저희가 이 일을 통해서 전기 모빌리티의 글로벌 고객사들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기회를 확대시키고 사업화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경쟁력을 좀 말씀드리면 이 모빌리티에 특화됐다는 이 버티컬 AI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기반이 됩니다. 이게 없이 단순히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성립할 수 없는 거고 저희는 이러한 이제 하드웨어와 인프라 그 체계 개발 체계를 아우르는 이 데이터 확보 시스템과 현장에서 운용된 데이터 확보된 데이터를 수렴을 해서 이 버티컬 AI를 운영시키는 이 플랫폼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존의 범용의 AI와 범용의 센서를 하는 기업과 다른 점은 범용의 AI는 여러 응용에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제 이 도메인 전문성이 이 모빌리티 분야는 굉장히 다른 부분이 있고 굉장히 깊고 넓은 방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의 그 좀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고 대량의 센서를 공급하는 업체 대비 센서의 퓨전과 최적화는 또 저희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생존력 관점에서도 저희는 캐시카우를 확보를 했고 헤게모니도 확보했습니다. 특히나 헤게모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과 국방에서의 대체 기술이 없을 정도로 저희가 헤게모니를 확보했고 저희가 항공우주와 자동차의 하이테크 분야에서 일반 산업으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확장의 용이성을 갖추었습니다. 네,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모빌리티의 밸류 체인을 보면 기본적으로 컨설팅 그들이 문제가 있는 걸 컨설팅을 해주고 하드웨어 솔루션을 공급을 해주고 검사 서비스를 또 제공을 합니다. 또한 유지 보수가 들어가죠. 이게 설계 단계, 제조 단계, 운용 단계에서 계속 순환이 되면서 수익 모델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런 수익 모델을 가지고 설계, 제조, 양산 단계에 각 고객들이 필요한 이 파생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을 락잉을 합니다. 락잉을 하는 수직 전개에 대한 전략을 가지고 있고 이 차량과 드론 AAM에서 고도화된 이 버티컬 AI로 이 로봇과 스마트 선박으로 확산시키는 그런 사업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사업도 저희가 최근에 스타버스트와 함께 글로벌 항공우주 전문 기업들과의 협업을 통해서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러한 이제 점검 기술이 표준화됐을 때 이 가장 저희한테 좋은 사업적인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과 창의적인 사업 전략을 바탕으로 이 예지정비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가속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표고 이게 가능하게 된 것은 저희가 자동차 분야와 항공우주 분야의 글로벌 수준의 연구 개발을 보유한 전문가 팀이 모여서 이러한 것을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저희는 이제 22년도에 하나시스템 사내벤처 스피노프를 통해서 성장된 기업이고요. 요약을 드리면 사업의 성장성과 경쟁력, 생존력을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모빌리티에서 센싱하고 판단하는 건 너무나 이제 자명하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니즈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이럼으로써 이제 위플로의 사업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성이고 경쟁력도 기존의 범용 A보다는 버티컬한 부분으로 특정 산업에 집중되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이 타 산업의 확산성, 용이성이 있기 때문에 생존력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래 모빌리티가 현실화되려면 결국 안전을 보장해야 되고 위플로가 그런 분야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고 글로벌 리더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소개해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위플로였습니다. 대표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일부 기업의 피칭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질 텐데요. 현재 시간이 4시 35분인데 4시 45분까지 휴식 시간 갖고 2부 행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비에 저희가 스타트업들의 전시 부스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쉬는 시간이 짧긴 하지만 전시 부스 참관하시면서 기업들의 제품과 서비스를 직접 만나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